나이가 들수록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움직이고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70대, 80대가 넘어도 스스로 밥을 짓고 걷고 씻고 사람을 만나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노후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젊을 때 이야기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노후를 오래 연구한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무너지는 시기는 85세 전후다. 그리고 그 시점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지금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그만두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몸이 무너지는 것도 마음이 지치는 것도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생각 하나가 쌓여 어느 날 큰 벽이 되어 돌아오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부터라도 멈추면 늦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행복하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잃지 않는 법. 바로 그것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노년 의사와 노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노후에는 절대 계속하면 안 되는 7가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100세까지 스스로 서 있을 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은 달라질 것입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지.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게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서 아픈 겁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한 전문의는 말합니다. 75세 이후 자립의 차이는 그 이전 10년 동안 얼마나 조기 대응을 했는가로 갈립니다. 즉 60대 70대 초반의 작은 습관이 80대의 일상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70대 80대 이후라면 건강관리를 안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방치하다 보면 어느 날 걷기 힘들다, 손에 힘이 없다, 식욕이 떨어졌다는 신호로 나타납니다. 그때 병원에 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관리의 본질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몸이 무너지기 전에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새로 해야 할까요? 첫째, 운동을 미루는 습관을 멈추세요. 하루 30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노인 재활의학 전문의들은 꾸준히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3년 뒤 걸음 속도가 1.5배 이상 차이 난다고 말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조금 올라올 때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세요. 그 짧은 걸음이 다리를 살리고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둘째, 입맛이 없으니 아무거나 먹자는 태도를 멈추세요. 나이 들수록 식습관이 건강의 절반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은 근육과 뼈를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고기나 생선, 두부, 달걀을 꾸준히 드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세요. 달고 기름진 음식은 순간의 맛은 좋지만 혈압과 혈관을 서서히 약하게 만듭니다. 식탁이 곧 보약과 같다는 말이 노년에 들어서야 진짜 의미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셋째, 불규칙한 생활 리듬을 멈추세요. 건강한 노인은 루틴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며 하루를 일정하게 시작하세요.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이 안 온다고 술 한잔하는 습관은 오히려 불면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몸의 시계를 일정하게 맞추는 것, 그것이 노년의 체력 관리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피하는 습관을 멈추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다치고 몸도 함께 굳어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친구나 이웃과 산책을 하거나 작은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의 활동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정신의학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사회적 교류를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약 40%더 낮다고 합니다. 결국 노년의 자립도는 지금부터의 습관에서 갈립니다. 걷고, 먹고, 자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 외면을 멈추면 10년 뒤에 나는 여전히 내 발로 걷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지키는 다음 단계는 바로 겉모습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나이에 옷차림이 무슨 소용이야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자기 관리에 끈을 놓는 순간 마음의 나이도 함께 늙는다. 이제 늙었다고 생각하며 대충 입는 것을 그만두세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처럼 치장하거나 유행만을 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과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맞는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변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고 스스로에게 활력을 줍니다. 노년의사방 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차림은 몸의 온도만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옷깃을 여미는 그 짧은 순간이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고 있다는 믿음을 되살려주는 것이죠. 또한 옷차림은 관계의 거리와도 연결됩니다. 노인 냄새가 난다거나 옷에서 눅눅한 냄새가 나면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자연스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건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지지 못하는 현실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일수록 청결과 향기, 옷감의 질감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3가지 원칙만 기억해 두세요. 첫째, 옷은 깨끗한 상태로 섬유유연제 향이 은은하게 남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몸에 맞는 핏을 찾으세요. 너무 헐렁하면 신경을 하나도 안 쓴 것 같이 보이고 그렇다고 너무 꽉 끼면 몸이 피로해집니다. 셋째, 부드럽고 관리 쉬운 소재를 고르세요. 면 니트린넨처럼 피부에 닿는 감촉이 편안하면 하루 기분이 다릅니다. 색상 선택도 중요합니다. 밝은 톤의 베이지, 은은한 하늘색, 연한 핑크 같은 색은 얼굴빛을 환하게 살려줍니다. 한 심리 전문가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입는 사람은 우울감을 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울 속에 내가 괜찮아 보일 때 비로소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이죠. 혹시 옷 고르기가 어렵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딸이나 며느리 혹은 이웃에게 이 색이 나한테 어울리나? 가볍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시작되고 관계가 더 따뜻해집니다. 결국 옷차림은 자존감, 청결, 관계를 한 번에 살리는 작은 습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옷을 고르고 거울 앞에서 미소 지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젊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외모를 챙겼다면 이제는 집안의 마음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쓸지도 몰라서 놔뒀어. 이건 추억이 깃든 물건이라 버리기 싫어. 이런 말 누구나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노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과거에 갇힌 사람입니다. 물건은 우리의 기억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현재의 공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안 쓰는 물건 붙잡는 집착은 그만 둘 때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물건이 많을수록 생활 동선이 불편해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넘어진다거나 먼지로 호흡이 나빠진다거나 물건이 너무 많아 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지요. 정리는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집중하고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노년 심리학자는 정리는 기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을 정돈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모든 걸 한 번에 비우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하나, 혹은 일주일에 하나씩 이제는 떠나보낼 물건을 정해보세요. 이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물건은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최근 2년 안에 사용했는가? 앞으로 쓸 계획이 있는가? 세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물건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보내세요. 유명 정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물건은 버려야 새로운 운이 들어온다.
그 말이 단순한 미신 같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공간의 여유를 의미합니다. 방이 비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활력의 시작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방을 한 구역씩만 정리해 보세요. 오늘은 책상, 다음 달은 옷장, 그 다음은 서랍. 이렇게 작은 단위로 나누면 부담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청소를 하면서 완벽하게 치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줄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정리가 너무 어렵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자식이나 손주에게 이건 같이 정리해 볼까? 하며 시간을 보내면 그 자체가 좋은 대화의 시간이 되고 추억을 다시 정리하는 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정리는 단순한 버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단 하나라도 비워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에는, 그리고 마음 안에는 이미 더 많은 빛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이 나이에 사람 정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노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마음의 독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무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인간관계나 의무적 약속은 이제 관둬도 괜찮습니다. 젊을 땐 체면이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자산이라 했지만 노년의 인간관계는 개수가 아니라 온도가 중요합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 하나가 억지로 유지한 10명의 인맥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우울은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의무적인 만남, 마음이 편치 않은 약속, 말 한마디에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 이런 관계는 몸의 피로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남깁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손절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거리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만남이 끝난 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이 만남이 나를 기분 좋게 했는가? 만약 그 답이 3번 연속으로 아니오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땐 천천히 간격을 두세요. 연락 빈도를 줄이고 약속을 가볍게 미루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불편한 자리를 억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다이어트. 이것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면 하루가 가벼워지고 마음의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진짜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심리 상담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당신을 회복시키고 나쁜 관계는 당신을 소모시킨다. 결국 노년의 품격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에서 갈립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이제 정중히 보내드리세요. 대신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 마음이 편한 사람, 아무 말 없이도 따뜻한 사람과 시간을 나눠보는 것이죠. 불행한 노후로 가는 길에는 항상 의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에는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나의 평온을 먼저 챙기세요. 나 자신의 하루가 편안하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품격 있는 인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다 지나간 일이지. 하지만 노후 전문가들은 그 말에 고개를 젓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뇌는 늙고 인생의 활력도 함께 멈춥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걸 배우려는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마음 하나가 우울을 막고 기억력을 지키며 삶의 재미를 다시 불러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뇌는 근육과 같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쓰면 다시 강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은 줄지만 생각과 배움으로 뇌를 자극하면 정신은 훨씬 젊게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한 노후를 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그러니 배움을 멀리하는 태도는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려운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꽃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요즘은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노인대학, 지역복지관 등에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배움의 목적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한 몰입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할 때 사람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은 다시 젊어지지요. 한 80대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에 한 글자 쓰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고 행복하다고 하셨죠. 이처럼 배움은 성취가 아니라 하루를 단단하게 채우는 힘입니다. 혹시 무언가를 배우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유튜브로 새로운 지식을 듣거나 신문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걸 새로 알았다라는 감각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젊게 하고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노년 의사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멈추는 것이다. 배움은 그 마음에 다시 불을 켜주는 일입니다. 몰입이 생기면 외로움이 줄고 우울감이 멀어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죠. 불행한 노후는 늘 이제 늦었어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지금부터 해볼까? 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배우기를 멈추지 마세요. 배움은 늙음을 막는 가장 따뜻한 방패이자 인생을 다시 젊게 만드는 약입니다. 노년을 잘 보내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삶을 귀찮다고 미루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이에 무슨 계획이야. 그냥 되는 대로 살지.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호히 말합니다. 노후를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불행한 노후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행복한 노후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요양원에 대한 생각, 거주 형태, 함께할 사람들, 그리고 생활 방식까지.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설계도이죠. 그러니 삶의 방향을 귀찮다고 외면하는 것은 그만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을 떠올리면 불편하고 두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하려고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요양원은 싫다 해서 멈추지 말고,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삶의 균형을 바꿉니다. 노후 주거를 설계할 때는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가족과 가까이 살며 왕래하기. 물리적인 거리보다 정서적 거리가 중요합니다. 가끔 얼굴을 보고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은 크게 줄어들지요. 둘째, 친구나 지인과 함께 사는 실버 쉐어하우스. 이 방식은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역할을 나누고 식사나 집안일을 함께하며 서로를 챙기는 새로운 공동체 형태이지요. 경제적 부담도 줄고 정서적으로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셋째, 노인 공동체 마을을 알아보세요. 개인 공간은 보장되면서도 이웃들과 함께 식사나 운동을 나누는 구조라 외로움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아플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노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건 자유지만 완전히 혼자가 되어 고립되는 것은 위험하다. 즉, 어느 정도의 독립과 연결의 균형은 필요하다는 뜻이죠.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어떤 공간에서 하루를 맞이할지, 이걸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무계획은 불안으로 이어지고 불안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삶의 방향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그려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불행한 노후에서 한 걸음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일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 하나로 충분하지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앞으로의 내 인생,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그 대답을 떠올리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더 행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이 드는 게 무섭다. 예전 같지 않아서 자신이 없다. 하지만 나이 드는 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자 오히려 성숙의 증거이지요. 노후를 연구하는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경험이 쌓여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성장이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계속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노년은 불행한 시기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평온하고 지혜로운 시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월의 변화를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냅니다. 주름은 살아온 시간의 훈장이고 흰머리는 세상을 깊이 이해하게 된 흔적입니다. 이걸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는 증거로 받아들여 보세요.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화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를 외면할 때 커지고 감사할 일을 찾을 때 줄어든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작은 습관을 가져보세요. 오늘 고마운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건강하게 일어났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줬다는 것. 이렇게 단순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 생일을 맞을 때마다 1살 더 먹었네 하며 한숨 쉬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를 축하해 보세요. 올해도 잘 버텼다.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깊이로 바뀝니다. 85세 노년의학과 한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젊은 사람이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다치는 것이 진짜 노화이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삶의 또 다른 계절이고 새로운 의미를 피워내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조금 불편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오늘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나이도 힘이 되죠. 불행한 노후는 두려움에서 시작되고 행복한 노후는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소 하나가 인생 후반부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지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행복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불행한 노후를 피하기 위한 선택들이지요. 몸을 돌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꾸며 스스로의 인생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75세에서 85세라면 또는 50대, 60대의 나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좋지 않은 습관은 멈추고 조금만 더 생각하셔서 여전히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는 이런 습관을 바꿨다. 내가 경험한 노후의 지혜는 이렇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